네, 850번. 자, 얘들아, A는 깊이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고 수온을 처음에 측정하는 거니까 가가 맞고요. 그리고 B는 내가 적외선 등으로 빛을 비췄기 때문에 표면만 뜨거워지는 거죠. 그죠? 표면에서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 온도가 덜 높아지고, 그리고 수면에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주면 혼합층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가나다가 맞아요. 네, 가나다가 맞습니다. 846번. 846번. 아하, 요거. 얘들아, 조차라고 하면 뭐와 뭐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조차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파동 배운 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하거든요. 자, 우리 요거 구하면 이거 진폭이고요. 이거 구하시면 안 되고요. 얘들아, 조차는 뭐와 뭐의 높이 차이? 만조일 때와 간조일 때의 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조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조차가 되겠네요. 만조일 때와 간조일 때의 수면의 높이 차이. 자, 그러면 제가 2.5m, 위로 2.5m, 아래로 2.5m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2.5m밖에 안 되는데, 그지? 3m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조차는 몇 미터? 5m 정도? 5m 정도? 자, 그리고 3시에서 9시 사이에 이랬으니까, 자, 3시에서 9시 사이에서는 간조에서 만조를 향해 가고 있네요. 그럼 물이 들어오겠네요. 밀물. 물이 빠져나가요. 썰물. 이렇게 자. 그래서 2번은 맞고, 2번도 틀렸고, 1번, 2번이 답이고, 11시경에 해수면의 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옳지 않은 게 많아? 그지? 답제는 2번, 3번이에요. 이 지역의 조차는 3m이다. 아니, 아닌데요. 3m일 수가 없는데요. 아니, 3m 넘는 거. 어, 일단 4m가 넘어야 되는데. 네네. 좋자니까. 그럼 답지가 이상하네요. 11시경에, 근데 이 문제 풀었던 다른 학교 애들 아무도 이걸 질문 안 했어? 11시경에 해수면의 높이는 점점 낮아진다가 맞고요. 그죠? 그래서 1, 2, 3이 다 틀렸네요. 그 다음, 9시와 21시경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다 맞고, 3시에는 갯벌에 나가 조개를 잡기에 적당하다 맞는데, 3시보단 몇 시가 좋겠어? 가장 적당한 시간은 몇 시야? 3시는 새벽 아닙니까? 네, 15시가 더 좋아요. 그죠? 응. 가장 좋은 시간은 15시고요. 뭐 3시에 굳이 뭐 조개를 잡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답은 1, 2, 3, 세 문제가 3개가 답이네요. 또영 다른 문제영. 내가 뭐 잘못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 아침이어서 나도. 응. 우리 집보 4시 반이요. 우리 그때 정했잖아. 우리 첫 둘째 날인가 정하지 않았어? 4시 반이요, 4시 반. 4시 반. 첫날에 내가 5시라고 보냈어? 2시. 야, 몇 시까지? 유민아, 우리 첫날 가본 거야. 쌤? 우리 첫날 응? 가본 몇 시까지? 그럼 화요일 4시 반이요. 4시 반이요? 네. 화요일 4시 반이요? 그럼 한 6시에서 6시 반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요? 네, 2시간 정도면 끝나요. 왜? 끝나고 어디 가야 돼? 영어. 끝나고 가면 되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일찍 잡은 것 같은데? 4시간. 학교 끝나고 바로 오세요. 이렇게? 4시 반이요? 네. 아, 그러네. 3시 반에. 시험이 첫날이어가지고 왔다가 영어 가 이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영어관에서 왔다가 과학과 이러는 거. 근데 우리가 먼저 정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 영어 7시. 그러니까 끝나고 가면 돼. 861번. 861번이요. 같이 볼게요. 자, 861번이요. 오른쪽은 2월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같은 위도상에서 이러면 이렇게 가로선 그으면 되지, 그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수온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얘들아, 뭐 때문이야? 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수온이 높아? 누구 때문에? 동한 난류가 황해 난류보다 세력이 더 강하고 우리 왜 그림에서 보시면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되게 굵게 그려져 있고 얘가 갈라져서 이렇게 일본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갈라져서 우리나라 동해 타고 올라오는 흐름이 있는데 이게 동안난류죠. 그리고 그림에 잘 보시면 황해난류는 이렇게 점선으로 약간 멀찍이 그려진 거 아시죠? 그래서 동안난류가 더 동해안에 바짝 붙어서 해안선에 바짝 붙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더 강해요. 두께가 두껍다. 두께가 잠시만요. 두께가 두껍다. 이거 답지은 몇 번으로 돼 있어? 5번. 5번으로 돼 있어? 근데 나도 이거 3번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 바짝 붙어서 흐르는 거는 이 동해안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기온이 높은 거랑 관련이 있고요. 그죠? 서해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 동해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따뜻한 이유가 동안난류가 가깝기 때문인 거고 이건 거고 동안난류가 맞아요. 더 굵고 더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해 바다의 수온이 더 높은 거죠. 그죠? 네, 수온을 물어봤으니까요. 네, 동안난류가 더 두꺼워서를 맞는 답으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요. 수온이 높은 이유니까 그렇고 만약에 그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더 높다 뭐 이러면 그러면 더 바짝 붙어서 흐르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55번 855번 염분이 가장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답은 4번이 맞고 자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바다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네,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또 다른 문제요. (915번) 니네 책에는 동해에서 북쪽보다 남쪽이 수온이 더 높은 이유가 뭐냐 뭐 이 정도만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915번 915번 어딨냐? 915번. 이거 남의 학교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 자, 그림 가와 나에 물을 채운 시험관의 위쪽과 아래쪽에 얼음 조각을 고정하고 얘는 그냥 얼음이 뜨니까 가만히 있을 거고 얘는 내가 이렇게 눌러 놓은 거야. 그지? 바닥 쪽으로. 그런 상태에서 가운데를 가열하면 자, 처음에는 가운데 있는 물만 뜨거워지잖아. 근데 이 뜨거워진 물이 이렇게 위로 대류하겠죠. 맞지? 얘가 뜨거워진 애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식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얘가 또 데워져서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자 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에서도 뜨거워진 물이 올라가서 바깥이랑 접촉하잖아. 공기랑. 그럼 식어서 얘는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뜨거운 물이 누구하고 더 많이 접촉해? 어디 있는 얼음하고? 얘하고 더 많이 접촉하지.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녹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물이 대류해서 져. 그죠? 대류의 방법으로 열이 위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얼음이 위에 있을 때 더 빨리 녹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요. 또영 902번이요. 902번이요. 자, 다음 그래프는 같은 종류의 보일러를 사용하여 방 ABC에다가 난방을 하였을 때 방 안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얘네 지금 방의 온도가 거의 일정해질 때까지 지금 내가 얘를 가열하고 있는 거잖니. 누가 방의 크기가 제일 클까요? 난방하는 거죠. 그죠? 추운 날 난방하는 거죠. 그러면 자 C의 벽체가 단열이 가장 잘 되어 있다 이랬는데 니은 틀렸죠? 왜 니은 틀려요? 내가 똑같이 난방을 하는데 온도가 잘 안 올라가지. 그 얘기는 이 방 안에 열이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니은 틀려요.
그리고 온도가 일정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얘가 열평형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요거 맞아 틀려? 얘는 맞는 복이야 틀린 복이야? 얘는 지금 내가 바닥을 가열했잖니. 근데 이 공기가 차가웠어. 근데 이 차가운 공기와 바닥이 현재 열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이 방안을 가열하면 이 방안의 온도가 고온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바깥의 온도가 저온이 될 거잖아. 그지? 이 벽체의 온도가 저온인 거잖아. 이 벽과 이 공기가 또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온도가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귿이 맞아요. 그럼 방 크기는 누가 제일 커요? C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A, B 중에는 누가 방 크기가 더 큰 것 같아?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애가 방 크기가 큰 거죠. 그래서 A가 가장 방 크기가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답이 없는데요? 디귿이. 네, 디귿이 있네요. 또요. 다른 문제요. 니네 뭐 어느 부분은 시험 안 낼 거야, 요건 하지 마, 뭐 이런 거 없었어? 없었어? 이건 꼭 낼 거야, 이런 것도 없었어? 자, 또 다른 문제 잘 모르겠는 거? 교재에서 질문. 교재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자, 우리 그럼 프린트에서요. 7단원 프린트만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7단원에서 먼저 잘 모르겠는 거. 일단은 동어 중에서 03의 16번. 7-03의 16번. 03의 16번. 자, 해수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랬는데, 얘들아, 0도선에다가 선을 찍 그어보시면, 0도보다 약간 위로 올라간, 특히 거기,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 대륙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0도선에다가 선을 찍 그어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근처를 보시면, 0도선보다 약간 위와 아래가 염분이 더 높지. 37 찾았어, 염분? 거기 적도보다 약간 위아래죠. 그지? 중위도예요, 중위도. 염분이 가장 높은 건 중위도예요. 그래서 기억 틀려요. 중위도의 표층 염분은 태평양보다 대서양에서 더 높다. 네, 맞아요. 어디가 태평양이고 어디가 대서양이야? 한가운데 바다가 태평양이고요. 우리나라랑 접하고 있는 곳, 거기가 태평양이고요. 방금 그 37 있는데 거기가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이 더 염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염분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까? 진짜? 높아졌다 낮아지지. 그지? 중위도가 염분이 제일 높으니까 얘는 높아졌다 낮아져. 그래서 디귿은 고르시면 안 돼요. 디귿은 어떨 때만 골라야 한다? 쭉 줄어들 때만 골라야 돼. 그래서 틀려요. 또 0. 11, 그거 11번이요. 03의 11번이요. 자, 03의 11번. 위도에 따라 수온이 다른 이유는 이랬어. 수온입니다. 수온. 자, 위도에 따라 수온이 다른 이유는 얘들아 뭐 때문이야? 어디에? 맨 첫 번째 질문. 01의 11번이요. 01의 11번. 01의 11번. 자, 처음에 얘들아 온도계를 모두 같은 깊이에 놓고 전등을 켜야 할까요? 처음에? 다 수심이 다르게 넣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수심을 다르게 해놓고 그리고 가능하면 얘네들의 온도가 다 똑같은 상태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도가 똑같았는데 층이 나뉘는 걸 보고 싶은 거니까요. 근데
물은 많은 게 좋을까요? 물이 많으면요, 온도가 잘 안 변해요. 물이 너무 많으면 온도가 잘 안 변해서 그 전등을 켜도 표면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거를 드라마틱하게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번이 틀리고요. 전등은 태양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표면을 잘 달궈줘야 하죠. 그래서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온도가 잘 안 변해서 곤란해요. 그리고 바람을 이거 수조 옆에서 센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까? 수조 옆에서가 무슨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물을 담았는데 내가 바람을 여기서 불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위쪽에서. 그래서 표면의 혼합작용을 도와줘야 하니까 우리는 수조 위에서 센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또영 세상이 뒤에 최상위 01에 5번이요. 최상위가 어딨냐? 레벨 1에? 레벨 2요. 최상위 레벨 2에 몇 번이라고? 01에 5번이요. 최상위 레벨 2 01에 5번이요. 이것도 그 실험이지, 그지? 자, 발열 장치로 수면 위를 가열하면 온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온도계는 A일 겁니다. 그죠? A요. 발열 장치로 인한 가열은 자연 상태의 온실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얘들아, 온실 효과 뭐냐면 그 지표면이 흡수했던 에너지를 방출할 때 다시 대기가 흡수하는 현상이거든. 이거랑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자, 온실 효과를 내가 여기서 실험하고 싶으면 얘를 뚜껑을 유리로 덮거나 비닐로 덮은 다음에 가열해가지고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돼. 자, 수면 위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온도계 근처 A 근처에 물이 움직인다. 요거 맞지? 표면에 물이 움직이는 거잖아. 표면에 물이. 응. 그리고 선풍기를 강하게 하면 E가 아니라 ABC 부분의 온도가 같아지면서 그래서 E는 거의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5번은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표면에 물이 섞이는 거기 때문에 답이 3번이고요. 태양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도 거기에 적응하고 해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심해. 또영. 그 페이지 고기의 9번이요. 고기의 9번이요. 필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비율을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는 모든 염류를 나는 염화나트륨을 제외한 염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 많은 종류의 염류가 녹아있다. 그냥 답이 1번 아닙니까? 그지? 근데 이거 봐봐. 자, 가에서 보면 그 세모와 네모에 비해서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배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와 다해도 9번 답이 4번이라고 돼 있어. 4번 아니에요. 그냥 1번이 답이, 아니, 1번 아니죠. 1번 답 아니죠. 그죠? 안 그렸을 뿐이지 염류의 종류 다 똑같죠, 바다마다. 그지? 응. 가나다 바다잖아. 근데 얘는 다 그린 거고 덜 그린 거고 이런 거야. 그래서 모든 바다에는 같은 종류의 염류가 녹아있기 때문에 1번이 틀려요. 1번 틀려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배여야 하니까 얘는 4, 8에 32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32개가 맞고요. 자 3번 나에서는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이 녹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맞는 답이 없는데요. 4번 얘는 8배. 답은 4번이 맞죠? 네, 8배니까요. 네모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가에서는 세모도 하나, 네모도 하나인데 다에서는 세모도 2개, 네모도 2개니까 곱하기 8 해주셔서 16개요. 답이 4번이야. 네. 그럼 이것도 얘기해줘. 가나다 중에 누가 염분이 제일 높은 거야? 나가 제일 높고. 그지? 나가 제일 높고 다 그리고 가입니다. 또 0. 뭐라고? 레벨 1 01에 8번이요. 레벨 1 01에 8번이요.
해양, 에이구,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해양 온도차 발전? 배운 적 없을걸? 넘어가셔도 돼요. 네. 이거는 가르친 학교에서 낸 거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칠단은 또 질문 없으십니까? 날이 따뜻해지니까 미세먼지가 엄청나지 않니? 잘 모르지 또 젊은이들. 공기가 나빠가지고 목이 계속 이래요. 민감해. 또 약간 미세먼지 인간 지표. 미세먼지와 습도 인간 지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컨디션을 보면 오늘 공기가 좋지 않군 느껴져. 큰 것 중에서 잘 모르겠는 거. 넘어가도 될까요? 네, 요거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 8단원 혹시 풀어온 것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안 풀었지? 아직 안 풀었지? 8단원 이제 풀 예정이지, 그지? 서울이 아니야. 뭐라고? 서울이야. 죽었나봐. 나이스. 나이스. 다 녹화되고 있어. 근데 내 핸드폰 어디? 그러네. 해보지 않았네. 잠깐만, 빨리 보내야지. 자고 있는 거 아니요? 또 다른 문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근데 어떡하지? 8단원 앞부분까지는 시험을 볼 건데. 일단 볼까? 일단 한번 볼까? 풀어볼까? 너네 학교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뭐라고? 잠깐만. 요리야. 나도. 자,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 여기다가 그 8단원 뒤에까지 다 넣었어요. 아, 8단원이랑 그 제목을 잘못 넣었네. 7단원 그 우리 해수 흐름 한 거하고 8단원 앞부분도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 8단원 일단 다 넣어놨어. 그래서 남은 문제는 이따가 그 뒷부분 진도를 나가고 풀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색깔 칠해져 있는 문제만 골라 푸시면 됩니다. 칠해져 있는 문제만 푸시면 돼요. 보시지요. 네, 푸세요. 보라색 칠해져 있는 문제만 푸시면 돼요. 답안지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답안지만 바꿔주세요. 자, 틀린 거 답 써주세요. 네네. 준비되셨나요? 1번 3, 2번도 3, 3번 4, 4번 1, 5번 4, 6번 3, 8번 1, 14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너 그려야 돼. 글이라고 써 있잖아요.
왜 안 읽어? 난방을 할 때, 냉방을 할 때 실내에서 공기의 흐름을 다음 그림의 화살표로 그린 후 그래서 내가 뒷장에 그리라고 친절하게 넣어놨잖아. 자, 요렇게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요렇게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따뜻한 공기 올라가고 찬 공기 내려가고 찬 공기 냉방기에서 나오고 그러면 여기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가서 시원해져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자, 요게 대류야, 요게. 알겠지? 이거 살짝 자, 그건 맞는 걸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지? 따뜻한 찬 표시가 없잖아. 문제 이렇게 써 있잖아. 야, 써 있어. 화살표로 그린 후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어, 문제. 빨갛게 되겠냐? 왜 글씨를 안 읽어? 이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글씨를. 자, 그 다음. 라고 하면 그냥 색깔로 표시는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색깔로 표시를 하신다고요? 뭔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자, 그 다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세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밀도가 작아서 뭐 가벼워서 무거워서 이렇게만 해도 니네는 아마 맞게 해줄 텐데 특성과 관련지어. 네, 특성과 관련지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쓰란 얘기지. 자, 그 다음 몇 번이냐? 16번 1, 17번 2, 18번 4, 19번 2, 20번 5. 그 19번 문제 되게 웃기지.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구별해야 돼. 이거 나 이거 찍었네. 21번 2, 22번 5, 23번 1, 24번 1, 25번 5, 26번 3, 27번 4, 28번 5, 29번 2, 30번 2, 31번 4, 32번 1. 아, 요건 아니에요. 네. 자, 넘어가서 37번이요. 4, 38번 2, 39번 1, 약간 39번. 39번 1이요. 40번 2, 41번 3. 이거 작년 문제. 42번 5, 43번 5, 44번 5, 45번 1. 1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이따 볼게요. 48번. 자, 디귿, 리을, 그리고 복사. 아하. 네, 본인 거 받으셔서 확인. 저번 주에 안 온 거 지금 다 본인 거 받으셔서 확인. 몇 번? 45번 문제? 같이 볼게요. 내가 표시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 자, 그림은 비커에 든 뜨거운 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차가운 온도계를 넣고 한참 기다린 후 학생이 혼잣말하는 것. 온도계의 눈금이 65도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네.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물의 온도는 65도이다 맞고 니은도 맞는데? 니은 맞아요. 이건 답이 체크가 잘못되어 있네요. 3번이에요. 네, 3번 맞아요. 고쳐주세요. 열평형을 이룬다 맞아요. 네. 그 14번에서 밀도랑 내용 빠지면 틀린 게 뭐 가벼워서 무거워서 이거 들어가야 돼요. 문제에서 그냥 그렇게 올라가서 쓸까봐 특성과 관련지어라고 돼 있잖아. 우리 물질의 특성 배웠잖아.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거. 그지? 특성과 관련지어. 세모해놔. 응.
또 잘 모르겠는 거. 몇 번? 6번 문제. 아하. 자, 원래 액체 A가 고온이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니까 A에서 B 맞죠? 그죠? 그러면 니은은, 얘들아, 니은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A가 잃은 열량과 B의 얻은 열량이 어떻다? 같다. 왜냐면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니까? A에서 B로 이동하니까. A가 100kcal를 잃었으면 B도 100kcal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때문에 헷갈려들 하거든? 얘가 40도 내려가고 얘가 20도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열 에너지를 2배 많이 잃어버린 거야? 양이 달랐을 수 있어요. 물질의 양이 달랐을 수 있다고요. 질량이 같았다면 다른 액체인 거예요. 서로 다른 액체인 거예요. 서로 종류가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똑같이 물이다 이러면 얘가 양이 많아서 온도가 양이 적어서 온도가 천천히 많이 변한 거고 얘가 만약에 다른 액체라고 하면 다른 액체여야 하죠. 여기서는 다른 액체라고 하면 물질의 특성이에요.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 낚이지 말고 속지 말고 문제에서 뭐 2배다 3배다 뭐 2분의 1배다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얘네는 같습니다. 열이 이동할 때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려요. 또 다른 문제요. 39번 같이 볼게요. 뒤에 39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요거 니네 교과서에 나오지? 자, 울돌목 지형을 이용해서 외선을 크게 물리쳤고요. 현재 여기서는 무슨 발전소를 설치했대? 조류발전소. 조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대. 자, 조류발전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조류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럼 조류가 뭔데요? 뭘 조류라고 하는데? 밀물썰물이 조류예요. 그러니까 밀물썰물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로 인해서 발전기에 터빈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조차가 크기 때문이다. 얘들아, 밀물썰물이 강하면 얘네가 조차가 크게 나타나겠죠.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고 그래서 조차도 크고 조류도 강하고 밀물썰물이 안 나타난다면 조류 발전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 겁니다. 얘는 서해가 아니라 남해거든요. 울돌목은. 근데 여기가 지형적인 특성상 되게 깊이가 얕고 입구가 좁고 이래서 조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43번. 오리털로 된 방한복이 얘들아 털로 된 솜으로 된 방한복에는 뭐 때문에 따뜻한 거야? 공기층 때문에. 공기층 때문에. 그래서 자 내가 옷을 입고 있어 추운 겨울이야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문제에서 많은 걸 줬잖니.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옷을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입고 있어. 그러면 열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야 안에서 나가는 거야? 원래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막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은요. 공기가 열을 갖고 있어서 몸에 잘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공기가 막아주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왜 열이 잘 안 빠져나가? 공기층이 뭘 잘 안 해주는 애여서? 네, 전도가 잘 안 일어나는 물질이어서. 전도가 잘 안 일어나는 물질이어서 그래요. 내 몸의 열이 바깥으로 전도되지 않게 하는 거죠. 또 0. 27번이요. 27번 문제요. 자, 물체를 두드리거나 튕길 때도 온도 올라가는 거 맞지? 그지? 왜?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니까? 활발해지니까. 내가 에너지를 가했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온도 올라가고요. 가열했을 때도 입자 운동 활발해지는 거 맞죠? 자, 온도는 얼마나 활발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은 게 맞아요. 그런데 자, 4번은 뭐 때문에 틀렸어? 4번이 틀렸어. 네. 입자 크기가 커지는 겁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크기가 커진다 인 거잖아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맞는 문장이야?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기체 전체의 부피가 커진다. 기체가 열팽창해서 기체 부피가 커지는 거지 기체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어서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뜨겁고 차가운 정도. 그게 입자의 활발한 정도를 표현하는 거야.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 교과서가 어디 갔지? 짜잔, 어디 있냐면 그리고 아까 그 난방기, 냉방기에서 공기 어떻게 이동하는지 교과서에 똑같은 그림 있는 거 아시죠? 자, 얘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와 같이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요거 맞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다른 문제. 잠시만. 아까 그 냉방기, 난방기 그림 있잖아. 걔가 니네 책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요런 식으로 공기가 나가고 나가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너네 책에는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요. 이렇게 돼 있어. 아까 나는 이렇게 그렸잖아요. 뭐 곡선이든 이렇게 꺾어서 그리든 아무 상관없지만 자, 그 다음 냉방기에서는 뭐가 나오고 찬 공기가 나와서 밑에 깔리고 그리고 점선으로 돼 있어. 따뜻해진 공기가 근데 점선으로 안 그리셔도 되니까 자, 따뜻해진 공기가 다시 냉방기로 들어가죠. 요거예요.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니네 책에 있는 것 중에 요것도 하나 있어. 요것도 교실 천장에 있는 거. 요것도 하나 그려놔. 자, 이거 냉방을 할 때 천장에 이렇게 있어. 난방을 할 때 이렇게 그리세요. 그럼 어떻게 그릴 거야? 냉방을 할 때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지? 찬 공기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해져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해져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열을 뺏어서 올라가니까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난방을 할 때는 따뜻한 공기가 내려와서 열 주고 차가워져서 올라가는 거죠. 따뜻한 공기가 내려와서 열 주고 차가워져서 올라가는 거죠.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리라고 하면 그리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게구나. 왜 따뜻한 걸 내려? 얘는 난방기가 위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가 잠깐만 그림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바닥까지 여기에 이렇게 뿜어내잖아 바람을.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가 끝까지 못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돼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돼요. 왼쪽 그림에서 화살표 없어. 나한테 없는 바꾼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빨간 고기가 중앙으로 내려오고. 이 그림에서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따뜻해져서 올라가고 네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냉난방기를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효율적이다? 냉방기는 위에 있는 게 효율적인데 난방기는 어디 있는 게 효율적이다? 아래에 있는 게 효율적이다. 뭘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대류를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얘는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가 답이에요.
또 0. 48번에 네, 잠깐만요. 요 그림 다시 수정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잠시만요. 마음에 안 들어. 따뜻한 공기가 나오지만 이때까지 못 내려온다. 이해되시죠? 따뜻한 공기가 밑에까지 못 내려와서 차가워져서 이동한다. 자, 또 몇 번? 48번에 48번에 48번의 디귿에서 아까가 알겠는데 네, 난로가 공기 따뜻하게 있는 걸 데리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가까운 곳에 있기만 하면 따뜻한 건 복사가 맞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대류로 설명하고 싶으면 이런 문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로에서 공기가 데워져서 뭐 천장에 있는 공기까지 따뜻해진다. 뭐 이런 식이면 대류예요. 그러니까 난로에서 나온 따뜻한 공기가 천장까지 따뜻하게 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뭐 이런 식이면 대류예요. 근데 옆에 가까이 가니까 따뜻해요는 그냥 복사예요. 그리고 네, 일단 뭐 그렇습니다. 또 좀만 쉬어. 없어 이제. 안 시켰어. 니네가 다 털어먹었어. 41쪽 펴보세요. 네. 41쪽. 봐봐. 여기 대답해 주세요. 41쪽. 아 시끄러. 나 둘 다 별로네. 내 취향 아닌데. 이미 왼쪽 살았대. 자,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게 열이지, 그지? 듣고 있니? 나 누구랑 얘기하니? 41쪽, 41쪽. 카메라 오세요. 자,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뭐라고 불러? 이동하는 열이고, 이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불러. 자,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이고요. 그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부릅니다.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같은 걸 사용하는데, 자, 이 킬로칼로리를 어떻게 정했냐면, 얘를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 주변에 제일 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 1kg을 가져다가 이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약속한 거지. 요거를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얼마라고 정하자? 1kcal라고 정하자. 그럼 얘들아 1kg은 몇 g이야? 1000g이죠. 그러면 1000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잖아요. 근데 1kcal는 1000칼로리잖아. 맞지? 그러면 물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1칼로리라고 하면 되는 거죠. 1000배 차이니까요. 자, 근데 뭐 알 바 아니고 얘들아 1kcal 어떻게 정했다고? 물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어떨 때 물체가 온도가 많이 변하냐면 흡수한 열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열을 많이 흡수하면 온도가 쫙쫙 올라가겠지. 근데 단 이건 같은 물질이고 질량이 같을 때만. 그죠? 질량이 같을 때만. 자, 그런데 열량을 똑같이 가했어. 그럼 어떨 때 온도가 더 많이 변하냐면, 자,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얘한테 똑같은 열량을 가했어. 그러면 물질의 질량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많이 변하겠죠. 온도가 언제 많이 변한다고? 적은 질량에다가 열 에너지를 많이 가하면 온도가 쫙 올라가겠지, 그지? 그걸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자, 누가 나 이거 진짜. 자,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얘들아, 가와 나를 비교해 볼까요? 얘들아, 가는 1kg의 물에다가 1kcal를 가했어? 그럼 이건 니네가 그냥 대답할 수 있어. 온도 몇 도 올라가? 1도 올라가겠지. 그게 1kcal의 정의니까. 그죠? 물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얘는 1도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나를 보실래요? 얘들아 똑같이 물 1kg인데 얘는 뭐가 2배로 늘어났어?
가해준 열량이 2배로 늘어났죠? 그럼 얘는 몇 도 올라갈까요? 2도 올라갔겠네. 2도 올라갔겠네. 그럼 얘는 뭐가 같을 때 뭐와 뭐의 관계를 비교한 거야? 물질 질량이 같을 때 같은 물질이고 질량이 같을 때 다른 열량. 열량이 2배 되면 온도 변화도 몇 배 됐어요? 2배 됐어요.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써볼게요. 자,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가와 나를 비교하면 물체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비례한다. 열량을 10배로 가해줬다? 그럼 얘가 1도 올라갔어? 얘는 10도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거 객관식에서 고르실 때 조심할 거. 온도가 크다 이러면 틀려. 온도가 높다 이러면 틀려. 온도의 변화량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와 다를 비교해 볼게요. 자, 나다 먼저 할까요? 가까우니까. 나다 비교해 볼까요? 자, 얘는 뭐는 같은데 뭐는 달라. 나와 다는 뭐가 같을 때 뭐와 뭐의 관계? 물질의 종류와 가해준 열량이 같을 때 질량이 2배 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죠. 그죠? 자, 물질의 질량이 2배가 됐어요. 그럼 제 2도 올라갔다? 얘는 몇 도밖에 안 올라가겠어? 얘는 1도밖에 안 올라가겠지. 이해되고 있음?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칸에다가 써볼까?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나와 다를 비교하면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어떠하다? 작다. 얘들아, 질량이 2배로 커. 그럼 온도는 2분의 1배만 올라가. 이런 뜻이야. 그럼 이번엔 가다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내가 헷갈리니까 요거 지워버릴게. 잠깐만. 이거 없다고 할게. 이거 없다고 할게. 자, 가다를 비교해 볼까요? 얘들아, 얘는 뭐가 같아요? 물질. 뭐가 같아요? 변화. 온도 변화가 같을 때 뭐와 뭐의 관계? 질량과 가해준 열량의 관계. 그지? 칠판 봐, 칠판 봐, 여기 봐. 자, 얘네 봐봐. 온도 변화가 똑같이 1도씩 올라갔어. 근데 쟤보다 얘가 질량이 2배 많아. 그럼 열량을 몇 배 많이 가해줘야 된다. 2배 많이 가해줘야 된다. 똑같이 1도 올리려면 내가 얘의 양이 2배 많으니까 너한테 열량을 2배 많이 가해야 되겠구나 이거야. 그래서 온도 변화가 같을 때 자, 물질의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열을 더 많이 가해야 한다. 그림 나오면 비교할 수 있겠지. 자, 그림이 나오면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우리 뭘로 비교하면 돼? 뭐는 같고 뭐랑 뭐가 다른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얘네 둘의 관계는 뭐와 뭐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야? 가해준 열량과 온도 변화를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 나다는 뭘 비교하는 거야? 가해준 열량이 같으니까 물질의 질량과 온도 변화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다는 뭘 비교하는 거였어? 온도 변화가 같으니까 질량과 열량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지. 그지? 요렇게 해서 비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42쪽에 1번, 2번 두 문제 해주세요. 자, 1번.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말한다. 열량 맞지?
요거 맞음. 같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온도 변화가 같다. 이거 맞아 틀려? 네, 틀려요. 같은 물질이고 뭐도 같아야 돼. 네. 질량도 같아야 돼. 질량이 같을 때. 질량이 같을 때. 자, 똑같이 물이어도 얘가 1kg이냐 2kg이냐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달라집니다. 물 1kg을 1도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하다. 이거 맞죠? 같은 질량의 물을 가열할 거야. 열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크다. 요거 맞네요. 그래서 OXOO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얘는 뭐가 달라? 얘는 뭐가 달라? 질량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얘를 10도만큼 똑같이 올리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열을 더 많이 가해야 함? 나한테 더 많이 가해야 되죠. 그죠? 나한테 몇 배의 열을 더 가해줘야 돼? 2배의 열을 더 가해줘야 돼. 근데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얘들아 이것 좀 제발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10분 동안 가열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뭐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이건 뭐가 같은 거야? 네. 가해준 열량이 같은 거야. 똑같은 가열 장치로 10분 동안 가열했으니까 가해준 열량이 같을 때입니다. 가해준 열량이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온도 변화가 더 큰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열을 똑같이 가했다면 누가 온도가 더 쫙쫙 올라갈 것이다. 가가 2배 빨리 올라가겠죠. 가가 2도 올라갈 때 나는 1도밖에 못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 또 자 같은 시간 동안 이것도 가해준 열량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가해준 열량이 같을 때 만약에 400g의 온도가 10도 올랐다면 800g의 온도는 몇 도 올랐겠습니까? 5도만 올라갔겠네요. 양이 2배 많으니까 넘어가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지만 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비열인데요. 얘들아 물은 1kg을 1도 높이는데 몇 킬로칼로리 필요했어? 1kcal? 그럼 그걸 기준으로 다른 애들을 비교할 수 있겠지. 그지? 어떤 애들은 그것보다 적게 필요한 애가 있고 반만 필요한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그것보다 2배 많이 필요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다른 애들을 비교했다 그래서 얘를 비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들아 그냥 내가 하는 거 봐봐. 내가 어떤 물질 A를 데리고 왔는데요. 물질 A를 데리고 왔는데 이 물질 10kg 가져왔어. 나 비열 알려면 1kg만 가져오면 되는데 양이 10배 많죠? 그리고 온도를 10도에서 15도까지 높일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때 가해준 열량을 측정해 봤더니 얘는 100kcal가 필요하더라. 그럼 이 물질은 비열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비열은 물질 몇 킬로그램 기준으로 1kg을 몇 도 높이는데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근데 지금 과하게 많이 가져와서 과하게 많이 온도가 올라갔지. 그지?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100kcal가 필요했어. 이만큼 만드는데 근데 1kg 당으로 계산해야 돼. 그럼 얘를 몇 킬로그램으로 일단 나눠. 10kg으로 나눠서 10분의 1배 해주셔야 되죠.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알고 싶어. 근데 얘는 몇 도밖에 안 올라갔어? 몇 도나 올라갔어? 5도 올라갔으니까 5로 또 나눌 거지. 그지? 그래서 비열을 계산해보면 얘는 1kg을 1도 높이는 데는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했다? 2킬로칼로리가 필요했다가 나오는 거죠. 요 퍼의 의미는요. 킬로그램, 도씨. 그래서 1kg을 1도 높이는데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니?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뭐뭐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물리에서 미터 퍼 세컨드 배우잖아요. 1초당 몇 미터 갔니?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1kg 1도 높이는데 당 몇 킬로칼로리 필요하니?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비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우리 벌써 구했어. 그럼 비열식을 써볼까요? 몇 킬로칼로리 필요하니? 서우주 안녕. 열량을 자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주면 된다? 질량과 무엇으로 나눠주면 된다?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 된다. 외워. 지금 외워. 그리고 얘를 우리가 그 알파벳 약자로 Q, 뭐 C 뭐 이렇게도 혹시 배우셨을까요?
근데 약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한국말로 어떻게 쓰는지를 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단위로 외우세요. 쌤 얘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외워져요. 그러면 단위로 외우세요. 열량 단위 뭐죠? 킬로칼로리. 질량 단위 뭐죠? 킬로그램. 이거 그램으로 나오면 킬로그램으로 바꿔. 온도 변화 단위 뭐죠? 도씨. 네,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잖아. 요 단위를 외워버리시면 계산하는데 쉽습니다. 킬로칼로리를 킬로그램과 도씨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열량을 구하세요. 이러면 이 식을 펼쳐주시면 되겠죠. 비열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눈 거니까 열량은으로 계산하면 얘들아 열량은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래서 Q는 CMT 되게 고전적이야. 나 학교 다닐 때 언제야? 나 한 30년 전에도 이렇게 배웠어. Q는 씨암탕, 뭐 Q는 시멘트 막 이렇게 외웠어. 근데 약자 말고 한글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 열량은 비지론 그냥 이렇게 외워주세요. 열량은 비지론. 단위 맞춰서 계산해 주시고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생각해봐. 같은 열량을 가했어. 같은 질량이야. 비열이 커. 그럼 온도 변화 어떻게 써? 작겠죠. 그죠? 가열할 때도 냉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고요.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쉽게 변합니다. 여기 표에 있는 물질들 같은 질량만큼 가져와서 똑같이 가열할 거예요. 누가 온도 제일 쉽게 변할까요? 누가 온도 제일 빠르게 변할까요? 납이 1등이요. 네, 납의 비열이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납의 온도가 제일 빠르게 쉽게 변합니다. 그럼 제일 온도가 잘 안 변하는 애는 누굴까요? 물이 제일 안 변하겠죠. 그죠? 물의 온도가 가장 잘 변하지 않습니다. 휘문중학교가 되게 그 선생님 한 명 되게 문제 창의적으로 내는 선생님 있거든? 그래가지고 맨날 그 오답 12에 휘말리는 선생님이 있어. 근데 그 선생님의 문제 중에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물질 막 이거 가짜로 준 거야. 얘를. 근데 막 주고 나서 다음 중 아이언맨 수트를 만드는데 온도 변화가 가장 작아서 가장 적합한 물질을 고르세요. 이게 답이요. 이게 문제였어. 그래서 애들이 물을 이게 액체 이 뭘 골랐거든요. 근데 이거 오답이었다. 왜게? 액체여서 안 돼요. 막 이래. 액체여서 수트를 만들 수 없어요. 막 이런 막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막 아무튼 그랬어. 자 여기 보시면 온도 변화가 같은 아니 저 19번 것들 저 니네 학교 애들 같은데 저 1학년 애들 그지? 자 같은 질량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커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온도 변화가 커? 얘네 중에 누가 1등이라고? 납이 1등. 꼴찌가 누구라고? 무리염. 그리고 자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비열이 이번에는 똑같은 만큼 가져와서 똑같이 온도를 높일 때 누가 열을 더 많이 가해야 돼? 자 얘네 다 100도까지 온도 높일 거예요. 누가 열을 제일 많이 가해줘야 될까요? 물이요. 물은 1kcal를 가하니까 꼴랑이 1도 올라가. 근데 이런 애들은 어디 갔어? 이 철 같은 애들은 1kcal 정도 가하면 한 10도 가까이 올라가겠죠. 9점 몇 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거 물이고요. 열 조금만 줘도 온도 똑같이 올릴 수 있는 건 납이요. 똑같이 1도 올라갈 때 0.03kcal밖에 안 필요하니까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물은 다른 물질보다 비열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 무슨 바람이 부냐면 낮에는 무슨 풍이 불고 해풍, 밤에는 무슨 풍이 분다? 육풍이 분다. 해륙풍이라고 부르지. 해륙풍. 왜요? 왜 해륙풍이 부는 걸까요? 자, 요 그림 보실래요? 이거 낮이에요. 육지의 비열이 커, 바다의 비열이 커. 누가 비열이 커? 물이 비열이 크다 그랬지. 그럼 얘 온도 빨리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저온.
낮에 얘가 차가워져요가 아니고요. 육지가 빨리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천천히 올라가서 저온입니다. 이 뜻이야. 육지보다 저온입니다. 낮에 식어서 차가워져요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찬 공기는 아까 밀도가 어째서 커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랬죠. 그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위로 떠올라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기압이 높아졌어, 낮아졌어? 나도. 여기 사는 사람은 공기가 내 위로 올라갔으니까 와 기압이 낮다.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은 기압이 높은 거지, 그지? 공기가 누르니까요. 그럼 공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다. 찬 공기 쪽에서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얘를 무슨 풍이라고 부르는 거다? 해풍이라고 부르는 거다. 근데 가끔 또 창의적으로 또 선생님 여기선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육풍이잖아요. 막 이지랄. 지랄을 하면 안 되지. 자, 이 난리. 자, 그럼 우리 새가 아니니까요. 우리 여기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지표면에 붙어 살고 있으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죠? 그래서 지표면 부근에서 부는 바람으로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얘들아 누가 빨리 식어요? 바다. 바다가 천천히 식어요. 비열이 크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온. 육지는 빨리 식으니까 상대적으로 저온. 그럼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밀도가 커서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고? 밀도 기압이 낮은 곳에서 기압이 높은 곳으로 분다. 여기 거꾸로 그렸어.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분다고요. 밤에 부는 바람은 육풍. 니네 혹시 남동계절풍, 북서계절풍 이런 것도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으면 넘어가. 혹시 모르니까 하나 그려볼까요? 자, 우리나라 여름이에요. 어디가 빨리 뜨거워져? 육지, 바다. 육지. 아까 해류풍이랑 똑같아. 육지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 그리고 바다의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낮에 해풍 부는 것처럼.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바람 남동계절풍이 불고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어디가 빨리 식냐면 비열이 작은 육지가 빨리 식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요. 밤에 육풍 부는 것처럼. 그래서 겨울에는 북서계절풍. 얘도 비열 때문이에요. 육지와 대륙과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해류풍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낮을 여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밤을 겨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뚝배기가 비열이 커? 양은 냄비가 비열이 커? 어느 쪽이 비열 커? 뚝배기가 비열이 크니까 천천히 뜨거워지지. 대신 장점은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오래 두고 먹을 찌개 같은 거는 뚝배기가 좋고요. 라면은 빨리 끓여서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양은 냄비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빨리 식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빨리 뜨거워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라면 어차피 먹는 시간이 짧아서 빨리 식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해안지방은 얘들아 해안지방은 뭘 접하고 있는 데가 해안지방이야? 바닷가요. 바닷가. 자, 바닷가는 내륙지방은 육지 안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내륙이잖아. 내륙지방에 비해서 기온의 변화가 심할까 덜할까? 바닷가는 물이죠. 물의 온도 쉽게 안 변하죠. 그래서 여름에 많이 안 뜨거워지고 겨울에 많이 안 차가워지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나 일교차가 작아요. 육지가 심해요. 육지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요. 또, 자, 요거 니네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 서술형에도 맨날 나와.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사람의 체온이 유지되는 이유는 사람의 몸의 70%가 뭘로 되어 있어서 비열이 큰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가정의 보일러, 자동차 냉각수, 찜질팩 여기다 다 물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물의 비열이 커서 온도가 빠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물을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물질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는 뭐 별로 배운 게 없네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온수 매트에 물 넣는 거 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야, 프라이팬은 비열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프라이팬. 비열이 작아서 빨리 온도가 올라가야 되지, 그지? 이틀 전에 개원중학교 시험 봤는데 객관식에서 의외로 많이 틀린 문제가 있어. 그게 뭐였냐면 비열과 관련된 걸 막 주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니네 문제를 잘 안 읽어서 그래. 다음 중 비열이 큰 것을 활용하는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였어. 그럼 비열이 작은 걸 활용하는 건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애들이 비열과 관련된 걸 그냥 다 골랐어. 비열이 큰 걸 활용하는 걸 고르세요. 그러면 온도가 잘 안 변하는 예시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산하러 한번 가볼게요. 이거 먼저 44쪽 먼저 하고 계산하러 갑시다. 밑에까지 쭉쭉 해주세요. 아니요. 여기 44쪽만요. 자, 어떤 물질 1kg을 1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고 부른다? 비열. 같은 양의 열을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가했을 때 비열이 어떤 물질의 온도가 더 많이 변한다? 작은 물질의 온도가 더 많이 변한다. 질량이 5kg인 물체에 500kcal의 열량을 가했더니 온도가 20도 올라갔네. 비열은 이랬는데 얘들아 식 세우세요. 이러면 5kcal 나누기 5kg 곱하기 온도 20도 변했음. 이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5kcal per kg 도씩. 비열은 유난히 요 단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만약에 서술형에서 계산하라고 나오면 단위를 꼭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 4번. 같은 질량의 모래, 식용유, 물을 같은 세기의 불로 가열했을 때, 자, 질량이 같고 똑같이 가열할 거야. 그러면 모래가 온도가 쭉쭉 올라가네요? 그럼 모래는 비열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아요. 그럼 얘네 중에 비열이 제일 큰 거 누구다? 물이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일교차가 더 작다. 맞아요. 바닷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이고요. 모래가 비열이 작으니까 얘들아 온도가 더 잘 유지되지 않겠죠. X예요. 낮에는 바다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해풍이 분다. 아니야. 육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육지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해풍이 붑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요. 해풍. 그 다음에 X. 따뜻하게 유지할 땐 양은 냄비 별로예요. 뚝배기. 2번 낮입니다.
낮 동안 태양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비열이 어떤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데워진다. 작은 육지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 육지의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의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기압이 높은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대류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분다. 넘어가서 얘들아 비열 계산 좀 해봐. 45쪽. 빠르게. 단일이 빼면 틀린 거 아니야? 서술형의 답을 쓰실 때는 꼭 단위를 쓰셔야 되고요. 지금도 뭐 한번 써보죠. 귀찮긴 하지만 빠르게 다녀오세요. 45초까지. 45쪽도 해주세요. 45쪽만 했나 우리가 지금? 45쪽을 했구나. 45쪽 답을 그러면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46쪽 갈게요. 얘들아 45쪽에 1번이요. 0.5요. 식 세우세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죠? 0.5 kcal per kg 도시. 2번은 자 400g을 꼭 0.4 kg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단위가 kcal per kg 도시잖아. 그러면 이 단위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0.2가 맞아요. 그 다음 3번 마찬가지로 200g을 0.2kg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0.1이 답입니다. 4번 자 열량은 비지론입니다. 기열 1, 질량 1, 온도 변화 10, 그래서 10kcal. 5번 0.11 곱하기 0.1 곱하기 20이니까 0.22kcal. 6번 얘도 킬로그램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8이요. 다 되셨나요? 네, 다음 페이지도 빠르게 해주세요. 자, 16쪽을 풀어주세요.
다 되셨습니까? 자, 같이 볼까요? 7번은요. 0.25kg이요. 그러니까 식을 자,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해서 만약에 질량을 물어보면 질량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놓고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렇게 놓고 여기다가 x 해서 계산해도 되지 그지? 어떻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자, 7번은 0.25kg. 혹시 얘를 그램으로 물어봐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00 해주시면 돼요. 250g이겠죠? 8번 계산해 보시면 0.2kg이고요. 얘를 그램으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1000 하셔서 200g. 자, 그 다음 9번은 10도 올라갑니다. 10번 25도 올라가고요. 온도 변화는 으로 바꿔도 되고 나처럼 그냥 여기 비워놓고 계산하셔도 되고 그 다음 11번은요. 얘는 30도 올라갑니다. 근데 조심. 물의 온도는 몇 도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처음에 15도였거든. 근데 30도 올라가는 거니까 답은 뭐다? 45도가 답이에요. 나중 온도 물어봤으니까요. 물의 온도는 몇 도가 되었습니까? 물어봤으니까 30도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12번. 얘는 자 액체의 온도가 40도가 되었어요. 열을 가하기 전에 액체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자 온도 변화 계산해 보니까 25도거든. 그런데 나중 온도가 40도이기 때문에 처음 온도는 15도였겠네요. 괜찮은 거 맞니? 자,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문제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빠르게 풀어주세요. 47쪽에 있는 거 빠르게 풀어주세요. 자, 다 되셨나요? 아직 하고 있구만.
자, 1번 갑시다. 같은 용기에 물 1kg을 각각 넣고 물에 가하는 열량을 1kcal, 2kcal로 다르게 했어요. 그랬구나. 그지? 자, 양이 같은데 얘한테 열량을 2배로 가했죠. 그럼 얘는 뭐가 같을 때 뭐와 뭐의 관계? 뭐가 같을 때? 질량이 같을 때 가해준 열량과 뭐의 관계? 온도 변화의 관계. 자, 질량이 같을 때 가해준 열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 답은 3번이요. 그 다음 얘는 자, 위 실험에서 50초 동안 물이 얻은 열량은 이랬어. 자, 요 물이 얻은 열량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같은 세기로 가열했고요. 처음에 온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물의 온도는 20도 높아졌습니다. 이랬어. 그럼 물이 얻은 열량은 1kcal per kg 도씨 곱하기 비지론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요거지. 그래서 물이 얻은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냐면 4kcal네요. 맞죠? 근데 3번. 자, 얘네 봐봐. 같은 세기의 열로 동시에 가열. 그러면 얘네 둘한테 가해진 뭐가 같다? 열량이 같다. 그래서 이 액체가 얻은 열량도 누구랑 똑같이? 물이랑 똑같이 4kcal다 라고 힌트를 준 거지. 근데 비열을 몰라. 비열 곱하기 자 질량이 똑같이 0.2kg 곱하기 온도는 50도 변했어요. 인 거니까 비열을 계산하실 수가 있네요. 비열 얼마? 0.4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쉬운데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얘의 비열과 얘의 비열이 몇 대 몇인지 써보세요. 그러면 온도 변화가 2대 5니까 비열은 5대 2겠죠. 그죠? 자, 그 다음 4번. 이만큼이 필요하대요. 방금 요런 문제입니다. 얘들아, 비열은 A의 비열은 금속 B의 몇 배인지 쓰세요. 이랬는데 자, 비열은 열량 나누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잖아. 빨리빨리 안 되면 이렇게 식을 쓰는 게 더 나아. 자, 질량이 같아. 그럼 질량 신경 꺼 상수야. 온도 똑같이 10도 올라갔어. 그럼 온도 변화도 상수죠. 그죠? 그러면 비열과 열량은 비례 관계가 있네요. 맞음? 비열이 열량에 비례하네요. 그래서 4배요. 4배요.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열량은 이래서 물을 끓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물만 끓여서 타기만 하면 되나 봐. 그럼 비열 1, 질량 0.2, 온도 변화는 75, 그래서 15kcal 필요합니다. 6번. 얘는 자, 요 문제가 그 열량 관련해서 나올 때 어렵게 나오려면 요거야. 요 느낌이야. 얘는 누가 열을 잃고 누가 열을 얻었어? 우리 비커 안에 물을 A라고 하고 수조 안에 물을 B라고 할게요. 비커에 들어있는 물이 열을 잃었지. 그지? A가 잃어버린 열량과 수조 안의 물 B가 얻은 열량이 같아야 되죠. 맞지?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잃어버린 열만큼 얘가 그대로 가져갔을 거야. 얻었을 거야. 그러면 얘네 둘 다 물이잖아요. 비열이 같단 말이야. 열량은 B지론. 비열 1 곱하기 자 A 어디 갔어? 비커에 담긴 물 모르네요. X 곱하기 비커에 담긴 물의 온도 변화. 이거 조심. 온도 60도 변했고요. 수조 안의 물은 15도 변했어요. 그러면 A가 잃어버린 열량은 요만큼인데 B는 비열 1, 그 다음에 질량이 2kg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 곱하기 온도 변화 15도. 이게 같으면 돼요. 이게 같으면 돼요. 그래서 물의 질량은 0.5kg입니다. 답은 3번.
자, 물과 식용유를 같은 색이 불꽃으로 가열하고 있어요. 누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야 돼? 식용유의 온도 변화가 더 빨라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열팽창 하고 쉬면 안 돼? 안 돼요. 그럼 5분만 쉬어. 아. 아, 이거 하고 문제 저것도 기출도 풀게. 5분만 쉬어, 5분만. 지금 45분이니까 50분에 딱 시작하자. 왜? 자, 열팽창. 얘들아, 물질에 열을 가하면 입자 운동 활발해진다, 둔해진다. 활발해진다. 그래서 자, 물체에 열을 가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길이가 늘어나거나 부피가 늘어나는 열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의 답으로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열팽창이 일어나는 이유를 쓰세요. 왜 그렇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열을 가하면 열을 얻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열팽창이 일어납니다. 해주시면 되는데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고체보다는 누가 열팽창을 더 잘하냐면 액체가 더 잘하고 액체보다 누가 더 잘하고 기체가 더 잘하고 자, 물질의 상태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열팽창하는 정도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팽창을 우리가 이용하는 예로 제일 잘 나오는 거 꼭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만 낸다면 요걸 내겠죠. 바이메탈. 메탈은 금속이고 바이는 두 개라는 뜻이에요. 금속 두 개를 붙여놓은 장치를 바이메탈이라고 하는데 둘 다 가열하면 열팽창을 해요. 근데 그 열팽창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 위에 있는 게 더 많이 늘어났어? 밑에 있는 게 더 많이 늘어났어? 예. 그치. 그러면 열팽창을 잘하는 쪽으로 휘어져? 덜하는 쪽으로 휘어져? 덜하는 쪽으로 휘어져. 자,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열팽창을 많이 하는 열팽창을 조금만 하는 애가 있으면 열팽창을 조금만 하는 애 쪽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어. 가열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얘네가 더 잘 휘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두 금속의 열팽창 정도가 어떨수록? 더 클수록. 한 놈은 많이 늘어나는데 다른 한 놈은 조금만 늘어나. 그러면 더 잘 휘어져. 그래서 두 금속의 열팽창 정도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휘어진다. 더 잘 휘어진다. 두 금속의 열팽창 정도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휘어진다. 그럼 얘들아, 얘가 입자 운동이 더 많이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냉각했을 때는 얘가 더 많이 쪼그라들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냉각했을 때는 더 많이 늘어난 애가 더 많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휘어지냐면 열팽창 정도가 커서 더 많이 휘어지는 애 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냉각했을 때는 어느 쪽으로 휘어진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위에 놈이 더 많이 늘어나. 밑에 놈도 늘어나는데 위에 놈이 더 많이 늘어나.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휘어지겠지, 그지? 근데 냉각하면 위에 놈이 더 많이 쪼그라드니까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그럼 얘를 어디에다 활용하냐? 바이메탈을 활용하는 원리. 예시. 자, 니네는 안 그려도 돼. 그냥 구경하고 이해하면 그 다음에 푸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화재 경보 장치가 있어요. 얘 평소에 울려 안 울려? 얘 평소엔 안 울리고 언제 울려야 돼? 열 받으면 울려야 돼, 그지? 불나서 열 받으면 울려야 돼. 그래서 저 화재 경보 장치 울리는 데 있잖아. 거기다가 뜨거운 드라이기 계속 이렇게 대고 있으면 울릴 수 있대요. 하지 마, 범죄야. 자, 전선에 연결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바이메탈이 얘랑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 안 울려요. 그럼 열 받으면 얘가 휘어져야 되겠지. 휘어져서 얘한테 닿으면 울리는 거잖아. 자, 위로 휘어져, 아래로 휘어져? 아래로 이렇게 휘어져야 얘가 때릉때릉 울리겠죠.
맞지? 그럼 요 금속 중에서 위에 있는 걸 A, 밑에 있는 걸 B라고 하면 누가 열팽창 정도가 큰 걸 연결해야 돼? 열팽창을 A가 B보다 더 잘하는 걸 연결해야 아래로 휘어지게 될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리미의 온도 조절 장치. 그럼 얘는 이제 불 꺼져서 식으면 다시 띵 하고 멈추겠죠. 그죠? 온도 조절 장치는 다리미의 온도 조절 장치는 얘는 화재 경보기랑 반대예요. 보실게요. 자, 여기 저항이 있어서 여기서 열 나는 거야. 근데 평소에는 열이 나다가 너무 뜨거워지면 끊어지는 게 관건이에요. 너무 뜨거워지면 얘가 끊어지는 게 관건이야. 평소에는 바이메탈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가 너무 뜨거워지면 얘가 어디로 휘어져야 돼? 위로 뽕 하고 휘어져가지고 위로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접촉이 끊어지면 이게 얘가 좀 식겠지, 그지? 그리고 다시 그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이렇게 방향을 모르겠네. 자, 이렇게 깜짝이야. 자,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식었어. 그러면 다시 접촉해가지고 열이 나다가 다리미가 너무 뜨거워졌어. 그럼 또 띡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식으면 또 닫고 또 너무 뜨거워지면 떨어지고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가 위에 있고 B가 밑에 있다고 할 때 얘는 열팽창 정도가 누가 더 커야 돼? B요. A보다 B가 커야 이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왜? 이거 높아야 돼. 부등호가 틀렸구나. 부등호가. 네. B가 더 커야죠.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두 금속의 열팽창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유리합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예시들 한번 쭉 볼게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하시면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여름에 전깃줄이 늘어지고 겨울에는 팽팽해집니다. 이거 니네 교과서에 뒤에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유리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거나 뜨거운 유리컵에다가 찬물을 부으면 컵이 깨져요. 왜요? 컵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가 달라지면서 그래요. 내가 얘를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안쪽에 있는 애가 열팽창을 하면서 깨져버리는데 바깥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밖엔 안 늘어나는데 안에서 빵 늘어난다? 그럼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이빨 치료할 때. 그리고 에펠탑은 언제 더 높아져요?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에 더 높아지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을까요? 한강 다리 같은 데서? 이렇게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니네 한강 다리 건널 때 유심히 보시면 다리에 이렇게 틈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데가 있어. 이렇게 된 데가 있어. 자, 여름엔 이 틈이 넓어져, 좁아져? 좁아져요. 좁아지고 겨울엔 틈이 좀 넓어지겠죠. 그래도 다리에 균열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철로는 아예 그냥 이렇게 뚝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틈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름엔 틈이 좁아지고 겨울엔 틈이 조금 넓어지지만 철로가 이렇게 휘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음료수병의 빈 공간, 이거 니네 책에 문제 있다요. 음료수병을 보면 위쪽이 조금씩 비어 있다. 음료수로 병을 가득 채우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음료가 열팽창하여 병이 깨지거나 음료가 새어나올 수 있는 걸 막아줄 수 있다. 그 다음 가스관이요. 얘들아, 가스관이 일자로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얘네 금속이거든요. 열팽창도 잘하거든. 그러면 여름이 되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얘가 열팽창을 하면서 이렇게 구불구불해지겠죠. 이게 구불구불해지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얇아지면서 터져버릴 수 있어. 그래서 애초에 구부려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얘가 이게 아까처럼 팽팽한 애가 구불구불해지는 게 아니라 얘처럼 구부러져 있으면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늘어날 수 더 굵어져야죠. 아무튼 늘어날 수는 있지만 아까처럼 일자였던 애가 구부러지면서 뜯기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치아를 충치 치료할 때 쓰는 거 이빨 크라운 씌우는 경우 말고요. 우리 이빨 이렇게 있으면 이빨 이상하게 그렸네요. 이렇게 안을 파내고 여기다가 충전재를 넣는 경우가 있죠. 땜질할 때 있지. 이때 치아와 열팽창률이 비슷한 애를 사용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따뜻한 거 먹으면 이 안에 충전재가 더 열팽창을 많이 해버리니까 이빨이 깨져.
그리고 차가운 걸 먹으면 열팽창을 얘가 더 적게, 그러니까 더 수축을 많이 하니까 틈이 생겨서 빠져. 이런 일이 생기거든. 이빨이랑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줄어들어야 최대한 더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 집 지을 때 우리 뭘로 지어요? 요즘 되게 이슈잖아. 철근 콘크리트. 철근으로 기본 골격을 만들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둥을 세우는 거거든. 그러면 이 철과 콘크리트 시멘트예요. 이 콘크리트 성분이 열팽창률이 어때야 집에 균열이 안 생겨? 비슷해야죠. 둘 중에 하나가 열팽창을 더 많이 하면 부서져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열팽창률이 비슷한 걸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빨리 풀어볼까요? 49쪽에. 49쪽을 다 풀어주세요. 네, 다녀오세요. 내열유리 장점 뭐야? 내열유리. 내열유리 뭔지 알지? 실험기구 만드는 거. 걔는 열팽창률 자체가 작아요. 유리가 열팽창 자체가 잘 안 되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걸 담아도 어차피 안쪽도 열팽창이 잘 안 되니까 얘는 온도 차이, 열팽창률 차이에 의해서 깨질 일이 없는 거죠. 유리가 없어. 뚜껑도 그랬어. 잼 뚜껑? 그 그 뚜껑이 아니고 껴있는 뚜껑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 와인병 그런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런 거 말고 잼 뚜껑 같은 거. 자, 1번. 어떤 물질을 가열하면 열에 의해서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무엇이 일어난다? 열팽창이 일어난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 열팽창은 물체에 열이 가해지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어서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를 뭐라고 부른다? 바이메탈. 얘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2번. 누가 열팽창을 더 많이 하는 금속이었던 거야? B요. 그럼 냉각하면 누가 더 많이 쪼그라들어? B가 더 많이 쪼그라드니까 B가 짧아져서 B 쪽으로 휘어지겠죠. 그 다음 3번. 겨울에 전깃줄이 늘어집니까? 여름이요. X. 다리의 이음새 부분에는 틈을 만든다. 네. 맞고요. 주유할 때 밤이 좋아, 낮이 좋아? 주유할 때는 리터당으로 팔거든요. 1리터당 얼마 이렇게 팔거든. 부피야, 부피. 질량이 아니야. 질량이면 낮이고 밤이고 똑같죠, 그죠? 자, 근데 내가 낮에 1리터를 산 거예요, 기름을. 그럼 밤에 그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축하죠. 그럼 내가 이만큼을 예를 들어 뭐 2,000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내가 이걸 밤에 샀다면 1,800원에 살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언제 주유하는 게 이득이다? 밤에 하는 게 이득이다.
밤에 하는 게 더 이득이야. 그래서 X. 근데 실제로는 우리 주유 탱크를 그 기름 탱크를 땅에 묻어놓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에 그 부피 변화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게 막 부피 변화가 크면 뭐가 또 문제가 생기겠죠. 암튼 자 유리병에 금속으로 만든 뚜껑이 잘 안 열려요. 그러면 뚜껑 부분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뚜껑이 열팽창하니까 사이에 틈이 생겨서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잠깐 나 봐봐. 얘들아 이렇게 된 금속 고리에 금속 공을 통과시킬 거야. 근데 얘가 잘 안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두 가지 방법. 누구를 가열하거나 고리를 가열하거나 공을 냉각하거나. 자 그리고 니네 책에만 나오는 또 하나 있어. 자 요거 아니구나. 그거 했구나. 그럼 이거는요. 자 금속 판인데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내가 얘를 가열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거 구멍만 커질까요? 아니요, 판 자체가 없고. 여기에 있는 입자들도 서로 멀어지지. 네. 얘네들 사이도 멀어지지. 네. 그리고 이 구멍 주변의 입자도 서로 멀어지지. 네. 그지? 그래서 테두리도 커지고 구멍도 커지고 이 넓이도 넓어져요. 네. 자, 그러면 50쪽에 얘들아 밑에 실험만 한번 볼게요. 50쪽에 있는 밑에 있는 실험 고체 열팽창. 자, 요 실험 내가 그 금속 막대 3가지를 갖다 놨는데 얘들아 그 금속 막대 3가지가 철, 구리, 알루미늄이야. 이렇게 가로로 놓인 애들 있죠? 이거요. 이게 철이에요. 이게 구리고 이게 알루미늄이고 지금 3개가 쪼로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늘을 놨는데 우리는 바늘의 열팽창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바늘은 이름 그대로 바늘이에요. 자, 여기에 바늘이 그냥 이렇게 놓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철, 구리, 알루미늄이 열팽창을 하면 길이가 길어지지. 그럼 이 바늘을 옆으로 밀겠죠. 그죠? 그래서 눈금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밑에 있는 그 젓가락 같은 애 있잖아. 얘가 늘어나는 거고 얘가 이 바늘을 옆으로 민다고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밀려났어? 알루미늄에 연결된 빨간 바늘이 제일 많이 밀려난 거 보이실까요? 그럼 누가 열팽창을 제일 잘한 거다? 알루미늄이 열팽창을 제일 많이 하는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바늘이 열팽창 하는 게 아니야. 바늘은 밑에 그 젓가락같이 생긴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있는 얘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옆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 금속 막대의 열팽창 정도는 알루미늄 1등, 구리 2등, 꼴찌가 철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문제를 지금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 요것만 하나 해볼게요. 음... 59쪽에 21번이요. 자, 다음 몇 번? 1번. 온도계 아시죠? 온도계. 온도계 안에 빨간색 들어있지? 걔가 알코올이야. 그 알코올이 열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그래서 눈금이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는 그 빨간 거 아니고요. 이렇게 니는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야. 옛날에 라떼는 병원을 가면 체온을 이렇게 띡 이게 아니고 옛날에는 요만한 온도계를 겨드랑이에 꽂아줬어 이렇게. 병원 가면 소아과 가면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하도 떨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집게 해가지고 옷에다 꽂아줬거든. 그러면 이 안에 은색으로 된 액체가 들어있어서 잘 안 보여 이게.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요. 그 은색일 때 수은이에요. 그게 수은이고 니네가 알고 있는 그거는 빨간 거는 알코올입니다. 근데 알코올이나 수은이나 온도계 안에 들어있을 때 액체니까 액체가 열팽창 되는 걸 이용하는 경우를 써라. 이러면
온도계나 이 유리병 얘기를 이 음료수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액체 열팽창도 있는데 여기에 고체 열팽창도 있다. 그러면 액체 열팽창을 띡 골랐어야 한다고요. 자, 우리 그러면 아까 기출에서 남은 거 풀어볼까요? 기출 시험지에서 남은 거 지금 풀어봅시다. 보라색 체크 안 된 거 푸시면 돼요. 일단 풀고요. 이렇게 애매한 답을 주세요. 나도 모르겠거든요. 답을 주세요. 그럴 수 없어. 빠르게 풀어주세요. 느리게 풀어요. 빠르게 풀어주세요. 빠르게. 몇 개 안 남았을걸? 실수로 풀어놔가지고. 출근데 답을 맞춰볼까요? 네. 응. 내 건데 그냥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같이 해볼까요? 자, 7번이요. 7번 하셨죠? 액체 A의 비열은 액체 B의 비열의 몇 배인가? 이래서 얘들아 비열은 뭐 열량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이잖아요. 근데 액체 A와 B는 지금 A에서 B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열량은 같죠. 열량은 상수예요. 그죠? 그리고 질량은 얘네가 질량도 같아요. 그럼 질량도 그냥 숫자예요. 상수예요. 그러면 온도 변화가 A가 2배지, 그지? A가 2배. 그러면 B열은 몇 분의 1배? 2분의 1배야 곱하면 같은 값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답은 4요. 비열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10번 니은 2요. 2번이요. 10번 2. 11번 5요. 12번도 5요. 13번 1이요. 13번 1이요. 15번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비열은 3분의 1배요. 그럼 A는 온도가 60도 올라갔고 B는 온도가 20도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비열은 3분의 1배요. 자, B의 비열을 구하는 식입니다. 4kcal per kg 도씨. 넘어가도 됩니까? 왜? 나 또 계산 이상하게 했어? 그러네요. 네. 나누기를 안 했네요. 1이요. 1. 1이요. 악기가 들렸구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2번이요. 32번 1이요.
33번 3이요. 34번 4, 35번 5, 36번도 5, 46번 3, 47번 4, 49번 BCA 20kcal 8도씨. 틀린 거 질문 몇 번? 10번. 얘들아, 찜질팩 안에 뭐 들어있어? 물이야. 자동차 냉각 장치에도 뭐 들어있어? 물. 그럼 얘네 비열 큰 거 작은 거?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 그지? 그래야 찜질팩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냉각수도 끓어버리지 않고 온도가 잘 안 올라가서 유지가 가능하죠. 양은 냄비는 비열 작은 거니까 비열 작은 것만 고르셔야 됩니다. 그냥 비열과 관련된 거 다 고르시면 안 되고요. 또요. 다른 문제는 질문 없으십니까? 맨 마지막 문제요. 자, 이거 깔끔하게 풀고 갑시다. 맨 마지막 문제 49번 전체 3번이요. 자, 얘네 봐봐. A, B, C가 흡수한 열량이 같다 그랬어. 자, 열량은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거든. 자, 근데 얘네가 비열은 비열은 줬죠. 자, 그래서 B가 흡수한 열량은 비열 0.2 곱하기. 자, 물질 C의 질량이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B의 질량을 1이라고 하고 C의 질량을 2로 놓을게요. 그럼 얘는 질량 1, 아직 짐 싸지 말아봐. 기다려봐. 그리고 나 지금 하고 있잖아. 나 외롭다고. 몇 도 올라갑니까? 이거고. 시끄러. C는 0.4 곱하기 0.4 곱하기 자, 질량 얼마? 2배니까 2요. 곱하기 자, 온도는 몇 도 올라갔어? 2도 올라갔어. 얘네 둘이 같으면 돼. 이거 같으면 돼. 이거 계산하시면 돼. 끝? 끝내고 싶겠지. 남아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얘들아, 우리 직보 4시 반이요. 네, 그동안 푼 것 중에 질문할 거 딱 가지고 오세요.